모드리치 고생했어. 이따 뭐 먹으러 갈까? 레스토랑 내가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와 크로아티아의 핵심 미드필더, 2007년 이후 메날두를 제치고 발롱도르를 수상한 유일한 선수, 36살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축구 정상에 서 있는 축구 도사 중에 축구 도사 루카 모드리치 선수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샤샤샤. 모드리치가 경기하는 걸 보면 와, 저 패스기를 본다고?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자, 축구 선수가 시야가 좋다는 게 뭡니까? 항상 헤드업을 한다는 거죠. 지난 시즌 챔스 8강 2차전 레알이랑 첼시랑 할 때 그때 모드리치가 호드리고의 골을 어시스트했단 말이에요. 아웃사이드 패스로. 근데 그 전에 볼 받는 장면을 보시면 볼을 처음 받을 때는 공을 보긴 봤어. 그리고 두 번째 터치를 해놓는데 그때는 공을 아예 안 봅니다. 헤드업을 한 상태로 두 번째 터치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뭐야, 고개 들고 패스 어디다 줄지 본다는 거죠. 난 이게 되게 놀랍더라고. 데런 벤트 아시죠? 옛날에 모드리치가 토트넘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공격수입니다. 벤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드리치는 6개의 눈을 가진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덮치려고 하면 왼쪽으로, 왼쪽에서 덮치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데런 벤트가 오른쪽에서 덮친다, 왼쪽에서 덮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벤트가 공격수기 때문이에요. 훈련 때 벤트랑 모드리치랑 상대팀이었던 거지. 근데 벤트는 여기 공격수고 모드리치는 상대 중앙 미드필더니까 항상 이렇게 뒤에서 압박을 건 거죠. 그러니까 모드리치 시야에는 벤트가 안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벤트가 오는 방향을 다 읽고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모드리치는 상대가 뒤에서 덮쳐도 안 뺏길까요? 그 이유는 모드리치가 주변시가 넓기 때문이에요. 요즘 카메라 용어로 하면은 모드리치는 이 주변시가 광각이야. 슈퍼 와이드. 그러니까 모드리치는 이게 슈퍼 와이드다 보니까 정보 수집이 더 많이 되죠. 상황 인식이 더 빨리 되죠. 그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자, 모드리치가 중원에서 이렇게 볼을 받아요. 그런데 볼이 오기 전에 저기 뒤에 있는 상대 미드필더를 두 번 체크합니다. 공이 오기 전에 한 번, 공이 오는 도중에 한 번. 근데 상대 미드필더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허, 모드리치가 나를 봤구나. 그걸 눈치 까고 오른쪽으로 압박 경로를 변경합니다. 모드리치가 퍼스트 터치하는데 온 주의 집중을 쏟으니까 이게 뺏길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안 뺏겨. 모드리치는 이렇게 퍼스트 터치를 해놓고 바로 헤드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뭐 거의 기계야. 그리고 헤드업을 한 그 순간 오른쪽의 주변시 슈퍼 와이드 광각으로 상대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우씨 깜짝아 하면서 아웃사이드로 꺾어서 포켓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짧은 순간의 상황 인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이건 진짜 아무나 못하죠. 자, 모드리치는 이렇게 볼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도 시야가 넓은데 볼 오기 전에 뒤따라오는 수비수 체크하는 건 뭐 껌이죠. 이스코가 왼쪽에서 횡패스 준 거 아웃사이드로 이동 트래핑해서 탈압박 하잖아요. 뒤에 수비수 미리 봐놓은 거라고. 자, 그리고 또 모드리치가 잘하는 게 그냥 가랭이 사이로 흘리는 플레이, 그거 예술입니다. 상대 미드필더 여기 무릎 관절 나가요. 또 모드리치가 이렇게 뒷발을 사용한 패스를 잘하죠. 센터백한테 볼 받으러 가서 볼 오면은 바로 뒷발로 돌려놓는다고. 공격형 미드필더한테 전진 패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리는 플레이, 뒷발 쓰는 플레이, 이런 게 다 시야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전술적 역할. 자, 모드리치는 컨트롤링 미드필더와 최고급 플레이메이커의 재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컨트롤링 미드필더라 하면 부스케츠, 토니 크로스, 플레이메이커면 지단, 웨즐, 그런 느낌. 역할뿐만 아니라 위치도 가리질 않습니다. 모드리치는 수비형으로도 중미로도 공미로도 다 잘해요. 레알에서의 모드리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경기의 전체적인 키는 토니 크로스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리치는 약간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느낌이 있죠. 아니, 온더볼도 되고 오프 더 볼도 되고 러닝도 되고 볼 캐리도 되고. 1617 챔스 결승전 하프타임 때 지단 감독이 레알 선수들한테 팀톡하던 영상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서 지단이 뭐라고 하냐면 루카 가끔씩 올라가죠. 이거는 지단이 모드리치의 상황 판단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비 숫자가 없는데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올라가. 모드리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올라갔을 때 파이널 서드에서 뭔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 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그날 그렇게 골이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모드리치는 레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2021 시즌 라리가 선수들을 데리고 만든 거예요. 세로축은 90분당 세컨더리 찬스를 얼마나 만들었냐. 세컨더리 찬스가 뭐죠? 어시스트 직전 패스. 모드리치 어딨나 볼까? 여기 있네. 다비드 실바가 이쪽에서는 굉장히 높네. 페데리코 발베르데 굉장히 높네. 우리 우루과이 어떡하지? 자, 그리고 가로축을 보시면 90분당 멀티 찬스 시퀀스 인볼브먼트. 한 선수가
빌드업 과정에 참여를 하다가 슈팅으로 이어지는 패스를 했을 때 그 횟수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많이 한 선수는 중원에서 볼이 잘 돌게 할 뿐더러 질 좋은 전진 패스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보면 여기 모드리치 쩔잖아. 여기 가르시아도 굉장하네. 카트의 신. 자, 모드리치는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수비도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상대의 패스를 인터셉트, 카트하는 능력이 정말 좋아요. 일단 모드리치는 상대 미드필더가 볼을 갖고 있을 때 자세를 낮추고 기다립니다. 이때 미리 상대 팀의 포텐셜 리시버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패스 타겟들의 위치를 다 봐놓은 상태겠죠. 그리고는 볼 홀더한테 일단 캐 집중을 해요. 어디로 볼을 보낼지 예측한 다음에 빠르게 이동해서 까뜨. 모드리치 머리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측력도 좋다고. 그리고 자세를 낮게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엄청 낮아요.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낮아요. 자세를 낮추다 보니까 제자리에 서 있다가 3m, 5m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개구리 같은 거지. 점프하기 전에 옹굴이잖아. 그리고 모드리치가 다리가 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 커팅 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조금 짧은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몸을 날립니다. 슬라이딩해서 패스 커팅하는 것도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모드리치가 자세 낮다는 얘기 했는데 대놓고 1대1 수비할 때는 자세가 더 낮습니다. 거의 땅바닥에 붙어요. 진짜 이거는 과장이에요. 트리벨라. 자, 트리벨라 뭔가 있어 보이게 얘기했지만 그냥 아웃사이드 킥이에요. 요거의 또 아이콘이 콰레스마죠. 아웃사이드로 기가 막힌 골들도 많이 넣었고요. 근데 모드리치도 이거 트리벨라 만만치 않다고요. 자, 우선 모드리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주로 뛰니까 왼쪽으로 전환할 때 이 트리벨라를 많이 씁니다. 이 트리벨라의 좋은 점이요, 패스 타이밍이 빠르다는 거예요. 준비 동작이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볼을 잡아놨는데 공이 왼쪽으로 갔어. 그러면 내가 반대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굳이 왼쪽으로 가서 디딤발 놓고 팔 흔들면서 킥을 해야겠죠. 근데 모드리치의 트리벨라는 어때요? 그냥 뛰어가는 스텝 그대로 바로 보내면 타이밍이 훨씬 빠르죠. 자, 그리고 이 트리벨라 전환 패스의 좋은 점은 상대에게 걸리지 않는 궤적이라는 거예요. 상대 미드필더가 저기 있는데 싹 피해서 가잖아요. 그죠? 자, 모드리치는 이 트리벨라로 전환 패스도 하지만 전방에 수루 패스도 뿌립니다. 궤적이 딱이에요. 요거 보세요. 왼쪽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싹. 저거 수비가 건드릴 수가 없잖아. 이거 무슨 당구 치냐고. 그리고 중앙 쪽에서 오른쪽 윙포워드한테 보낼 때도 기가 막히죠. 그리고 중원에 있을 때 왼쪽으로 침투하는 베일을 보고 찌르는데 수비수 키 넘겨서 찌르는 거 봐. 아웃사이드 기가 막힌다. 자, 그리고 모드리치처럼 이 트리벨라가 장착이 돼 있으면 상대를 교묘하게 속일 수가 있어요. 자, 레알이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모드리치가 볼을 잡았어요. 상대는 흐름상 모드리치가 이 측면에 벌려있는 선수한테 줄 걸로 생각하지만 갑자기 중앙으로 찌른다고 아웃사이드를 사용해서 타이밍도 그렇고 전혀 예상치 못한 코스니까 상대 수비들이 놀래죠. 이거는 마치 이니에스타가 반대로 전환하는 척 하면서 중앙 공격수한테 딱 찌르는 그런 디스가이즈 패스랑 비슷한 거예요. 요거를 아웃사이드로 반대로 하는 거지. 자, 이 트리벨라 장점이 참 많은데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왜? 이게 안 돼요. 못 돼요. 어마어마한 발목 힘을 필요로 합니다. 모드리치 발목 힘 지리잖아요. 하도 지려가지고 모드리치는 이 트리벨라의 비거리가 어마어마해요. 강도도 세. 그냥 제자리에 서 있다가 빵 차면은 그냥 한참 가요. 어떻게 발목 힘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자, 그리고 모드리치는 트리벨라뿐만 아니라 인사이드 땅볼 패스, 덕배 패스도 가능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어느 지역에 있어도 볼이 내 몸 기준 어느 위치에 있어도 어느 쪽으로든 패스를 자유자재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인사이드 패스도 되고 숙련된 트리벨라도 있고. 보통 오른발잡이 미드필더들이 볼이 자기 왼쪽에 있으면은 반대로 주려고 하다가도 안 차요. 왜? 자기 왼발이 자신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또 접는 거야. 반대 전환 못하고 볼 있었던 쪽으로 계속 이러면 상대가 수비하기 얼마나 쉽게요. 그리고 경기 템포도 낮아지고. 근데 모드리치는 볼이 왼쪽에 있어도 그냥 아웃사이드로 빵. 어린 선수들은 진짜 이거 해야 돼, 미드필더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모드리치가 이 트리벨라 하는 거를 상대 선수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모드리치는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차는 척 하면서 또 접어버려요. 그러면 상대는 또 킥하는 줄 알고 날아가 버린다고. 그리고 모드리치는 트리벨라로 슈팅도 하죠. 이렇게 박스 안에서 스텝오버 한 다음에 트리벨라로 기가 막히게 넣은 적도 있고요. 탈압박의 신. 자, 탈압박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터치, 밸런스, 페이스. 모드리치는 이걸 다 갖췄죠. 일단 퍼스트 터치는 정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말까 하다가 그냥 할게요. 첫 터치를 어디로 어떻게 놔야 될지에 대한 판단력, 그거를 섬세하게 실행하는 능력이 뒤집니다. 수비가 가까이 붙으면 멀리 쳐놓고, 수비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제자리에 잡아놓고, 그리고 공을 소유하는 도중에 바디 밸런스 뒤지죠. 모드리치가 탈압박할 때 바디 페인팅 하는 거 보면은 무게중심이
엄청 낮습니다. 거의 땅에 붙어요. 상대 몸이 훅 들어와도 그냥 툭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술도 좋으니까 라크로케타, 스텝오버, 아웃사이드 쓰는 척하면서 넌매그, 그리고 발바닥 드래깅 등의 기술로 볼을 지키고 나서 엄청난 페이스로 빠져나가죠. 그 공간에서 확 도망가면서 상대의 수비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미드필더의 교과서인 사비, 이니에스타, 모드리치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습관, 볼을 항상 이동하면서 플레이하는 거. 상대를 제끼지 않더라도 이렇게 항상 빈 공간에 볼을 툭툭 쳐놓고 움직이면서 볼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바디 페인팅도 잘 먹히는 거고 상대가 뺏기 힘들죠. 자, 그리고 탈압박할 때 필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죠.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근데 모드리치는 빠른 방향 전환을 위해서 무게 중심을 이용해요. 뭔 소리냐? 이게 패스가 싹 와요. 근데 상대 수비가 바짝 붙는 거야. 그러면 모드리치는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톡 돌려놓고 돌아뛰거든요. 근데 터치 직전에 보면은 자세를 순간적으로 확 낮춰가지고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합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몸의 중심이 높았어요. 그런데 방향 전환 직전에 무게 중심을 확 낮춰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죠. 양발 제비. 자, 모드리치가 트리벨라 잘한다고 왼발을 못 쓸까요? Never. 왼발 슈팅도 좋습니다. 자, 상대 박스 바로 앞에서 혼자의 힘으로 슈팅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빡세잖아요. 근데 모드리치는 그게 됩니다. 오른발로 슈팅하는 척하고 접고 왼발로 슈팅하는 척하고 접습니다. 그러면 슈팅 공간이다. 왜냐면 양발로 슈팅이 다 가능하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한쪽 발만 잘 쓰는 선수의 슈팅 페인팅보다 이게 양쪽 다 효과가 훨씬 좋죠. 특히 모드리치는 왼발로 차는 척하면서 접는 게 너무 그럴듯해요. 진짜 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드리치의 원더골들 보면은 오른발 인프런트로 골대 바깥쪽으로부터 해가지고 휘어 들어가는 골, 그런 걸 정말 많이 넣었죠. 슬로우 걸어서 보면 기가 막힌다고요. 작지만 강한 피지컬. 자, 모드리치는 작지만 강하고 빠릅니다. 축구에서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강하고 빠른 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도 그렇잖아. 작지만 강하고 빠르다고요. 자, 그리고 모드리치의 피지컬에서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은 종아리입니다. 옛날에 제이미 오하라라고 토트넘에서 뛰었던 중앙 미드필더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비록 매우 작았지만 아주 강했고 무게중심이 낮았죠. 그리고 그의 종아리는 정말 벽돌 같았어요. 그리고 모드리치는 애자일, 민첩합니다. 그리고 듀러빌리티, 체력이 정말 좋죠. 그래서 워크레이트라고 하는 활동량 지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데도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동량 전체 1등 찍었어요. 총 63kg, 2등은 62.9kg를 뛴 라키티치, 3등은 62.7kg를 뛴 캉테.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은 나이가 더 많아졌는데 지난 시즌에 첼시랑 챔스 할 때 연장까지 가가지고 막 MOM 타고 그랬잖아요. 36살인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 자체가 가분수 느낌이 있을 때가 많았다고요. 스타들이 워낙 많으니까 공격 쪽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열심히 수비하는 선수들은 좀 적은 그런 느낌. 근데 모드리치가 참 열심히 헌신적으로 뛰어주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의 최근 좋은 성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능지. 모드리치는 정말 머리가 좋은 선수예요. 지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물론 축구에서 피지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판단의 스포츠거든요.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떤 선수의 판단의 퀄리티가 너무 좋으면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커지는 거죠. 옛날에 맨유의 플래처가 그랬잖아요. 맨유에서 훈련할 때 미니게임 하면은 다 스콜스랑 같은 팀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스콜스 있는 팀이 무조건 이기니까. 모드리치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모드리치의 지능적인 플레이에 예는 너무 많죠. 중거리를 때릴 것처럼 하다가 베일한테 툭 패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때릴 것처럼 하다가 벤제마한테 툭 패스. 약간 바디에 페인팅 들어간 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하다고. 의심과 확신. 자, 모드리치가 레알에 있기 전에 토트넘에 있었죠. 그 전에는 디나모 자그레브에 있었어요. 거기서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에 맨시티, 뉴캐슬, 바르셀로나가 모두 모드리치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코몰리가 한 18개월 동안 모드리치한테 눈독을 들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코몰리가 다니엘 레비 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모드리치 18개월 동안 봤는데 이러다 뺏기게 생겼어요. 모드리치 못 데려오면 나나 당신이나 끝이에요. 그래서 레비가 하긴 그렇지, 모드리치 데려와야겠지? 이러고 자기 전용기 타고 바로 모드리치한테 날라갔어. 그리고 영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레비가 코몰리한테 전화한 거야. 모드리치 영입했어. 그리고 전용기에 모드리치를 태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모드리치는 영국으로 상륙을 했는데 엄청난 의심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 작은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겠어? 왜냐면 당시에 영국에는 굉장히 피지컬이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많았거든요. 발라, 제라드, 램파드, 애쉬안, 그나마 파브레가스, 스콜스가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미드필더였던 거지. 하지만 모드리치는 그가 가진 기술이 충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한다는 걸 증명해 냈죠. 토트넘 투 레알 마드리드. 자, 모드리치가 토트넘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자 다른 팀들이 눈독을 들이죠. 맨유의 퍼거슨 감독도 모드리치를 정말 사랑했대요. 근데 토트넘하고 이적 협상하는 걸 꺼려했다는 거야. 왜? 5년 전에 베르바토프를 토트넘에서 사올 때 다니엘 레비 회장
회장이 협상을 징하게 끌어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나봐. 아유 레비 하여튼 진짜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모드리치가 레알로 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왜? 레비 때문에. 회장님, 맨유, 첼시, 리버풀, 아스날 오퍼 들어왔다고 다 들었습니다. 보내주세요. 딱 한 시즌만 더 뛰고 내년에 레알 마드리드 오퍼 들어오면 그때 보내줄게. 이러고 한 시즌 열심히 뛴 거야. 근데 레비가 약속을 지켰을까? No. 1년 후에 레알이 정식으로 오퍼를 했는데 레비가 협상 거부. 그래서 모드리치가 개빡쳤답니다. 당시 토트넘이 프리시즌을 미국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LA로 가는 그 비행기 표를 찢어버렸다고 해요. 자 우여곡절 끝에 레알에 간 모드리치는 8년 동안 2번의 라리가 우승 그리고 4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기관리. 자 모드리치가 36살입니다. 하지만 요즘도 너무 잘하죠. 당연히 자기관리가 엄청 투철하대요. 근데 이게 관상에서 느낌이 또 오지만은 어린 시절부터 파티라든가 외출 이런 거를 굉장히 안 좋아했다고, 굉장히 수줍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라트코 부체틱이라는 모드리치의 개인 전담 트레이너가 있어요. 자그레브 대학교의 교수랍니다. 근데 그분이 모드리치를 위해서 만든 세션에는 모두 엘라스틱 밴드가 있대요. 이렇게 탄성이 있는 밴드 있잖아요. 그분 주장이 근육은 탄력적인 거니까 운동할 때도 이 탄력 밴드를 많이 써야 된다 이거예요. 부체틱 교수는 이 탄성 밴드를 활용한 운동이 최고의 훈련법이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부상 예방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드리치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모드리치가 잘 뛰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부체틱 교수는 모드리치의 근육이 다른 선수들의 그것보다 더 탄력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드리치가 40살까지 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봐야겠죠. 그리고 부체틱 교수가 말하는 게 모드리치는 몸 상태를 항상 85%에서 100% 사이로 유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시즌이 끝날 때 휴가 갈 때도 이 85%는 항상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평소에도 몸을 쭉 만들어 놓기 때문에 모드리치가 90분 더 나아가서는 연장전 120분까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전에 가서도 러닝 이코노미, 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체력이 탄탄하니까 경기 끝까지 무게중심이 높아지지 않고 낮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부체틱 교수가 얘기하는 게 몸이 힘든 상태에서도 평소처럼 앞발로 먼저 반응을 하면 부상 위험이 많이 낮아진대요. 모드리치는 그렇다는 거지. 근데 다른 선수들은 힘들 때, 그러니까 젖산 농도가 높아질 때 몸과 다리의 움직임 패턴이 바뀐대요. 근육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움직이게 하면서 부상 위험성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멘탈리티. 자 모드리치의 크로아티아 대표팀 동료인 스르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의 테크닉과 재능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진짜 퀄리티는 그의 머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는 머릿속에 괴물을 지니고 있어요. 언제나 균형 잡혀 있죠. 그가 경기를 잘했든 못했든 언제나 같은 무드예요. 그가 오늘 경기에 졌어도 이겼을 때와의 차이점을 알 수가 없죠. 그도 물론 화를 내긴 하지만 그의 기질은 항상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계 최고가 된 겁니다. 옛날에 홍명보 감독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의 사모님, 그 사모님이 오늘 경기 결과를 몰라도 홍명보 감독님이 집에 싹 들어오면은 분위기나 그 표정을 보고 아 오늘 졌구나 아니면 이겼구나 요거를 알 수 있었다고 해요. 모드리치가 멘탈이 왜 이렇게 강한가, 왜 이렇게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가 했더니 발칸반도 그쪽에 이제 전쟁이 있을 때 모드리치의 아버지가 또 전쟁에 참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든 기억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강인한 멘탈,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 이런 게 좋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짬바. 자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챔스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다니 세바요스라는 선수가 생전 챔스 결승을 처음 뛰어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승전 직전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렇게 호텔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벤제마, 까르바할, 모드리치가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왜냐면은 그 세 명은 이제 챔스 결승도 많이 치러봤으니까. 아 짬바가 이게 진짜. 네 오늘은 이렇게 모드리치 선수를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옛날에 김보경 선수가 대한민국 대 크로아티아 A매치 평가전 하고 나서 엄청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모드리치 보고 나서 야 어디 가서 축구 잘한다고 쉽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저런 사람들한테 축구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축구 도사 중에 축구 도사 모드리치는 정말 몇 살까지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될 때까지 크카모 유지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모드리치는 마드리드에서의 삶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퇴하고도 크로아티아에 돌아가지 않고 스페인 마드리드에 남아서 단장이나 코치 이런 것들을 노릴 것 같다라고 주변 지인들은 얘기했다고 하는데 또 모르죠. 무튼 다치지 않고 한 40살까지 좋은 기량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 ha ha.